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2024년 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장 초반에는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기관들이 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 또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 재료들이 부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파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다고 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었고,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수급적 요인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팔아서 시장이 하락했죠. 악재가 하나 터진 겁니다. 그게 어떤 악재인지 수급을 들여다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이렇게 보면 세력들이 거의 다 팔았죠. 전업종 다 팔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유별나게 세력들이 많이 매집한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 수급을 볼 때 이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나머지 업종들한테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영국하고 미국이 여기다가 공격을 했답니다. 공격한 이유는 저기 예멘 후티 반군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2023년 11월 19일 이후에 이 홍해 여기에서 상선을 갖다가 27차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영국하고 미국이 이쪽에 박살을 내려고 이제 들어간 게지요. 근데 이게 앞으로 중동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오늘 시장 투자 심리를 갖다가 좀 나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운 관련 업종은 왜 올랐는가 보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좋지 않죠.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홍해 여기도 좋지 않죠. 그럼 아시아에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날라서 갈라 그러면 이제 일로 못 가는 거잖아요. 이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갈라 그러면 정말로 저 아프리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운임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해운업종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인해서 이렇게 운수창고 업종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뭔가 좀 일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뉴스도 보고 또 그러면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돈도 좀 벌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이제부터 사건 사고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다른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지수 흐름을 좀 보면은 대충 3%요 약간 위에 부근에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가가 이제 더 이상 한동안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잡혔는데 지금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투자 심리를 어떻게 자극을 했느냐. 물가가 좀 이렇게 잡히는 모습들이 나와야 올해 3월달이든 5월달이든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고 또 그게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으니 이제 그런 주장을 갖다가 하기도 어렵고 한다더라도 설득력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상승 동력이 하나 날라갔고 또 수급적 요인으로도 하나 더 있는데 미국에 이제 가상자산 ETF가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그쪽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고. 다른 데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돈 좀 빼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좀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주식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좀 악재가 좀 될 수도 있는 시장에는 이제 그동안 좀 평온하게 흘러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다이나믹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보다 더 힘든 일들도 우리 많이 겪어왔고 하나하나씩 다 타고 넘었습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8개 종목이 있어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단 오랜만에 이제 CJ, CGV가 왔습니다. 저 공포 구간에 있다가 평범한 구간 있다가 이제 회복 구간에 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승 추세 평범 구간으로 접어들면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런데 이 시장 수급을 좀 CJ, CGV 수급을 좀 들여다보니까 주가가 참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기간 동안에 한 2022년 요 상반기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좀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도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면 밖에서도 영화도 보고 뭐도 보고 안 하겠나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간에 흘러내리는 동안에 물량을 많이 매집했죠. 그 외국인들 이외의 다른 세력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최근에 물량을 모은 게 확인이 됐고, 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 슬금슬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죠? 이미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남은 거는 뭐냐? 바로 이 주가의 이 방향만 전환이 되면 되겠죠. 그동안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서서히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 이전부터 물량을 매집했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앞으로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ISC는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진전기도 안 됩니다. 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파란 색깔 이렇게 보면 파란색은 분할 매도입니다. 빨간색은 뭐 분할 매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빨간색이 생기고 파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빨간색은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빨간색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파란색이 되고, 물론 또 다시 하락을 해서 다시 또 파란색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그렇게 딱 되면 그거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그동안 빨간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많이 나오면서 오를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주가가 정점을 찍고 이 빨간색이 나왔단 말은 앞으로 이제 분할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빨간색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좀 보니까 흥화해운 오늘 급등해 붙습니다. 이 종목은 자주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한 텀이 끝났죠. 한번 이렇게 해먹고 한번 이렇게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텀인데 오늘 이 종목이 급등했다고 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관심을, 빨간색이 이래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 매도해서 팔고 나와야 돼요. 또, 그리고 다른 거 보면, 토니머리, 이것도 매도 신호가 떴는데,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뜨면, 뭐, 대충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에서 이런 종목 좀 조심해야 되고, 코스닥에서도, 이건 다 봤죠? 아가방 컴퍼니 조심해야 된다. 다이아몬드 떴다라고 말씀드렸고, 스레스도 다이아몬드 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 매도 신호가 딱 뜬 거는 앞으로 상승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거지요. 이때 한번 해서 이 다이아몬드 떴네요. 다이아몬드 떴단 말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의 주기가 끝났고 그 이후에 빨간색이 하나 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분할 매수라는 신호들이 계속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하지 말았습니다. 지하실 파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 대충 돌고 나면 요 구간에 아마 상승 평범 구간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출렁출렁 좀 거리다가 이제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요 구간에부터 시작해서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요거는 빨간색의 시작, 요건 파란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계속 연속해서 놓으면 그 짧은 구간에는 오를 수도 있어요. 짧은 구간에는. 하지만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오면 짧은 구간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파란색으로 딱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단기 고점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쭉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부터 연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거죠. 다운시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장에 악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왔었는데 이제부터 악재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일들이 생기면 시장이 좀 출렁출렁 거리겠죠. 출렁출렁 거려야 세력들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먹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밥벌이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언론사들은 불안한 뉴스 퍼나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불안한 뉴스만 퍼나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나서게 되는 거고 또 내 돈을 꼽아놨는데 저기 내 돈하고 상관이 있겠나 없겠나 불안한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광고도 막 이렇게 탑재해서 또 돈을 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사건의 터지든 받았던 간에 주식시장은 주말에는 안 합니다. 주말에는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